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모두 공감하고 있는 한국 레거시 미디어의 편파 방송 문제에 대해 파보려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한국 지상파 방송의 광고 매출이 2005년 2조 4천억 원에서 2024년 8천억 원대로 추락했습니다. 20년 만에 3분의 1 토막. 방송산업 전체 매출은 2년 연속 역성장. KBS 881억, SBS 259억 영업적자. 지상파 전체가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국민 10명 중 7명이 언론이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고 답합니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조사에서 한국 뉴스 신뢰도는 31%, 48개국 중 37위.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레거시 미디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치에서 벗어나 진실만을 보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아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올빼미의 눈은 이슈의 이면을 읽고 레거시 미디어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구조의 진짜 설계도를 분석합니다. 숫자부터 보겠습니다. 2024년 한국 전체 광고비 17조 원 중 온라인 광고가 10조 1천억 원, 59%를 차지합니다. 방송 광고는 3조 2천억 원으로 18.8%. 그마저도 전년 대비 5% 줄었어요. 지상파만 보면 광고 매출이 9.9% 급감해서 8천억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2026년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방송 광고비가 전년 대비 7.8% 추가 감소해 2조 6천억 원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나옵니다. 광고주는 이미 답을 냈습니다. 네이버, 구글, 카카오에 돈을 줍니다. OTT에 줍니다. 지상파에 줄 돈은 없다고요. 시청자도 떠났습니다. TV 시청 시간은 계속 줄고 OTT 이용률은 89%를 넘었어요. 참고로 OTT는 인터넷으로 영화, 방송, 음악 등 각종 디지털 콘텐츠를 수신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여기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위기의 해법은 뻔합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서 국민이 꼽은 언론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낚시성 기사 3.66점, 어뷰징 기사 3.65점, 편파적 기사 3.63점. 국민이 직접 말했어요. 편파 보도를 그만두라고. 그런데 KBS도 MBC도 SBS도 JTBC도 종편도 신문도 단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으로 갑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올빼미의 눈으로 이면을 들여다봅시다. 왜 안 바뀌나가 아니라 바뀌지 않아야 이득을 보는 자가 누구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구조는 이렇습니다. 과거의 수익 모델은 광고였습니다. 좋은 콘텐츠를 만들면 시청자가 모이고 시청자가 모이면 광고주가 돈을 냅니다. 이 모델에서 핵심은 대중성이에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호소해야 하니까 정치적 중립이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붕괴되었습니다. 광고는 온라인으로 갔어요. 지상파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도 네이버와 구글이 가져가는 광고에 한 줌도 못 건집니다. 그러면 남은 게 뭘까요? 정파적인 충성 시청자입니다. 유튜브 시대의 중립적 보도는 누구의 열렬한 지지도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 편 뉴스는 열광적인 팬덤을 만들어요. 그 증거가 뭘까요? 바로 신뢰도 조사 자체입니다. 한국방송학회 연구에 따르면 MBC 뉴스데스크의 정치적 편향성을 계량화했더니 TV조선보다 6배 이상 편파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MBC가 시사저널 조사에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1위예요. 신뢰도 1위와 편파성 1위가 같은 방송사라는 역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에서 신뢰는 진실성이 아니라 내 편이냐의 다른 이름이 된 겁니다. 보수 시청자는 TV조선과 채널R을 신뢰하고 진보 시청자는 MBC와 JTBC를 신뢰합니다. 로이터 보고서를 보면 한국 보수층의 유튜브 뉴스 이용률이 63%이고 진보층은 43%입니다. 각 진영이 각자의 미디어 생태계 안에서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구조. 이 구조 안에서 레거시 미디어는 우리 편 시청자를 붙잡기 위해 더 강하게 편파 보도를 하고 그러면 반대편 시청자는 더 강하게 떠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돈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정부 광고와 공공기관 협찬. 정치권과의 관계가 좋으면 공공부문 광고가 들어옵니다.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광고를 주는 대신 우호적 보도를 기대하는 구조. 진보 정권에서는 진보 언론이 먹고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 언론이 먹습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광고 배분이 바뀌는 것, 이게 우연일까요? 자각이 되시나요? 레거시 미디어가 정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립을 선택하면 팬덤도 사라지고 정치권 광고도 끊기고 양쪽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삼중 자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각성해야 할 진짜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이 구조는 죽음의 나선입니다. 편파 보도가 단기적으로는 살길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기 무덤을 파는 행위예요. SBS의 사례를 보세요.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독점 공급하고 판권 수익 195억 원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광고 수익이 116억 원 줄었어요. 자기 콘텐츠를 남에게 팔아 연명하는 구조. 이건 장기를 팔아 당장의 병원비를 마련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인재 유출입니다. 방송산업 종사자가 전년 대비 872명 줄었어요. 지상파만 4.5% 감소. 잘하는 기자, 잘하는 PD일수록 먼저 떠납니다. 유튜브로, OTT로, 혹은 아예 다른 업종으로. 한편 유튜브는 처음으로 가장 신뢰하는 언론 매체 조사에서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일반 국민 14.6%가 유튜브를 가장 신뢰한다고 답했어요. 경향신문, 조선일보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전문 기자가 아닌 카메라 하나 들고 방에서 찍는 유튜버를 국민이 더 신뢰한다는 겁니다. 물론 유튜브도 편파성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극단적이죠. 하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어차피 둘 다 편파적이라면 차라리 솔직한 쪽을 보겠다는 심리가 작동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는 공정한 척하면서 편파적이고 유튜브는 처음부터 나는 이쪽이다라고 선언하거든요. 위선보다 솔직한 편향이 차라리 덜 불쾌한 겁니다. 이것이 레거시 미디어의 가장 치명적인 모순입니다.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편파적이기 때문에 공정성이라는 마지막 존재 이유마저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올빼미의 눈은 이슈의 이면을 읽고 미래를 예측합니다. 그래서 예측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레거시 미디어 중 정치적 편향에서 벗어난 방송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KBS, MBC, SBS, JTBC, 종편 모두 각자의 진영에 기대어 살고 있어요. 다만 기대는 진영이 다를 뿐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편파 보도를 내려놓는 것이 나올까요? 저는 파산 직전까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중립을 선택하는 순간 양쪽 팬덤 모두에게 버림받으니까요. 단기적으로는 자살 행위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바로 그 때문에 진짜 중립 보도를 실행하는 미디어가 나타난다면 그것은 엄청난 블루오션이 될 겁니다. 48개국 중 37위인 뉴스 신뢰도. 이 불신의 바다 한가운데서 진짜 팩트만 전하는 매체가 나타나면 좌우 양쪽에 지쳐버린 중도층이 몰려들 겁니다. 그런데 그 매체는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서 나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미 구조적으로 정치에 묶여 있으니까요. 오히려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미디어, 구독 기반이든 AI 기반이든 이러한 미디어에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건 간단합니다. 내 편 뉴스가 아니라 진짜 뉴스.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사실만 전하고 이면을 분석해주는 저널리즘. 그것이 시대가 요구하는 미디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답을 실행할 수 있는 기존 방송사가 없다는 것. 그것이 오늘 분석의 결론이며 이것이 올빼미의 눈 채널이 추구하는 방향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은 뉴스를 본 기억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올빼미의 눈이었습니다.